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6시에 그 배워야 산다 했거든요. 예, 저는 5시에 명인들을 복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일주일 동안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있었죠. 뭐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도 뭐 하루 좀 좋다가 마른 상황이었는데 그 좋다가 말았던 이유는 그런 거죠. 금요일 저녁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여기서 좀 설왕설래가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도 괜찮았고 그 훈풍이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뭐 지난주에 뭐 공통점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기술적 반등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힘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이 122평선을 돌파를 했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오늘 재차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일 계속해서 좀 빠졌다가 양선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일단은 이 2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22평선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자리는 2,56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2,560포인트 좀 위에 선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그림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현재 지금 뭐 이 122평선을 바닥으로 해서 60선도 지난주에 뚫어내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22평선도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수급 역시 마찬가지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좋았었죠. 외국인들 좀 수급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1,000억 이상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쪽은 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걱정거리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중국이 오늘 5% 올라서 시작했다가 1.1% 플러스로 마감됐는데요. 그만큼 중국 쪽은 아직 불안 요소가 많다라는 얘기고 이 연준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는 좀 덜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요일 날 당장 PCE가 나올 거고 그리고 저 9월 달에 연준 통화정책회의 하기 전에 CPI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좀 높게 나온다라면 그거는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 추세 자체가 위쪽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돌린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요럴 때는 요런 것 기술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술적으로 요런 것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섹터들 요런 쪽 차분하게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라면 뭐 이번 장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를 보고 계시는데요. 120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요. 바로 위에 보면 20일 이평선이 보이시죠? 20일 이평선이 얼마? 2,566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한 23포인트 정도의 뭐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만약에 좀 더 상승한다면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2,586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보시면은 20일 이평선 돌파를 했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앞전 고점이 대략 940포인트니까 뭐 94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제가 이 중국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상해 지수가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오늘 야, 제가 이런 걸 처음 봤는데요. 저도 그 주식 투자하면서 이 정도의 중국 상해 지수가 오늘 플러스 5%잖아요. 플러스 5%에서 출발해서
지금 플러스 1.13%까지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워낙 높게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적어도 중국 상해 지수가 오늘 이 음봉이 있죠. 이 음봉에 최소한 요 3분의 1 지점 3,140포인트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3,140포인트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뭐 시장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 S&P 500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 나쁘지 않습니다. 그다음 다우지수 나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대 시장에 거래 대금이 아직 20조가 안 됩니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은 지금 코스닥이 9조 7천억이 나왔고, 그다음 코스피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8조 2천억 나왔으니까 20조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섹터에 집중되니까 몇 개 섹터에 집중되는 종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몇 개 종목에 한번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종목 진단을 할 텐데 그 전화로 한번 하실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유튜브로 이제 종목을 올리실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토마토 정권통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종목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한번 종목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네 해볼까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종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종목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52,000원에 52,600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손실이 상당히 크시잖아요. 손실이 크신데 이제 지금 요 자리에서는요 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주가가 이게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이에요. 이 정도면 주가는요 하방 경직이 충분히 나와 있는 구간이에요. 이 주가가 물론 빠지면 이 주가가 어디까지도 하락을 줄 수 있냐면은 한 27,000원까지는 하락을 줄 수 있으나 이 정도면 주가는요 저점을 다지는 거예요.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제가 HD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손실이 좀 크신데 이거는요. 그 대신에 이 종목의 실적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이 종목의 실적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실적은 이 상태라면요 충분해요. 이 종목은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이게 피크아웃이라는 여러분 용어를 아시죠? 이게 피크아웃이 됐다 이런 뜻에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구조와 그다음은 현금 흐름표를 놓고 봤을 때 주가는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구간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여기서 3만 원이 무너지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 무너지면 5% 정도 더 추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만 원이 무너지면 지금 3만 800원이니까 무너지면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냐면 4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면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저는 매도는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4만 원까지는 가능하니까요. 3만 원 무너지면 5% 추가 매수해서 4만 원에서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흥하해운이요. 아, 흥하해운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야, 2,500원에 10% 정도입니다. 아, 2,50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네. 자, 이거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 그렇게 쫓아가서 잡으셨어요? 아, 그래서 더 갈 줄 알고 그냥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뭐 일단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주식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안 냅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해본 결과는 쫓아가서 잡으면 손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유, 글쎄 말이에요. 예, 죄송해요.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뭐 이런 것들 뭐 한 번씩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근데 다음부터는 뭐 이런 쫓아가서 잡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는 뭐 항상 복구할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 조금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하게? 글쎄 지금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잡아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순위로 따져보면 국내 뭐 한 6위, 7위권의 해운 운송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그냥 좀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아시아 쪽 물류를 좀 많이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좋고 주변 상황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물류 업체들이 조금 단기간에는 좀 괜찮아지겠다 싶은 그런 일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후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이 파나마 운하, 미국 쪽에 있는 그 운하죠. 북미 쪽에 있는 운하인데 이쪽에 지금 가뭄 때문에 이 지나다니는 배를 보통 보면 뭐 한 100대 넘게 지나다녔는데요. 지금 뭐 34대, 뭐 33대 요 정도 수준으로 지나다니는 배 수를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물류가 조금 원활하게 이동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해운 물류들 뭐 이런 쪽이 조금 가격 단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흥하해운의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그렇게 많이 잘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잘하면 작년 수준이 되거나 뭐 그렇게 그 정도로 보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297억이니까 300억 정도겠죠. 그 정도가 났으니까 이 주가 수준은 뭐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닙니다. 좀 비싼 수준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파나마 운하와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2,500원 정도까지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어쩌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매수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이 주가 자체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 안 보는 그 정도 가격대가 되면 빠져나와서 뭐 다른 쪽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괜찮을까요? 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이 10%시죠. 네.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잘못하면 워낙 좀 이 내려오면서 매물들이 좀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뜻대로 안 된다라면 조금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뭐 다른 종목에서 조금 뭐 지금 좋은 섹터들 많지 않습니까? 로봇 섹터들도 좋은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은 상태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찾아보면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굳이 이 주가 자체가 밸류에이션 상에 좀 비싼 측면이 있는 흥하해운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일단 보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코롱인더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코롱인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9만 원에서 매수하셨네, 그죠? 비중이 20%고요. 이제 이 종목을 9만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께서는요, 이제 사실은 주식 하시면서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회복이 되는 기업이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다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종목이 있고요. 회복이 되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기본적으로 실적이 따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최고로 좋았을 때 실적과 지금 실적이 좀 떨어지지만 결국은 실적이 돌아서게 되면 주가는 가게 돼 있어요. 코롱인더라는 기업 자체가 이 기업이 주가가 그동안에 빠졌던 이유가 사실은 사업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코롱인더의 사업 부분이 산업 자재가 있고 화학 소재가 있고 그다음 전자 소재가 있고 그다음 패션이 있잖아요. 나쁜 게 무엇이 나쁩니까? 화학 소재가 나쁘잖아요. 워낙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 빼고는요. 이게 화학 소재 빼고는 다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화학 소재만 주가가 이것만 실적이 좀 돌아서게 되면 주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아쉬운 것은 9만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면 이 주가가 4만 원 내려왔을 때 이게가 4만 원 아닙니까? 이때 왜 추가 매수 안 하셨어요? 추가 매수할 기간이 굉장히 많아 4만 원대가 추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요 가격에서 뭐 하시고 계신다고 여기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때 이 주가 거의 6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20%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정도예요. 네, 내일 정도의 주가가 내려오면 다 오늘 5만 7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5만 원 내려오면 5만 원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5%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최근에 지금 추가 매수를 이야기 많이 하는 이유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땐 추가 매수 이게 일봉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 주가 바닥에 왔다니까요. 주가 다 하방 경직이 나온 종목이에요.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요. 얼마에서 5만 원이 무너지면 5만 원에서 무너지면 5만 원 아래에서 5% 추가 매수하면 25%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까지 가져가시면 되느냐? 이거 주가는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7만 원 정도. 또는 10% 정도 사셔도 돼요. 10% 정도 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얼마까지? 일단 7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제가 9만 원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7만 원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7만 원 오면 나한테 다시 또 문의하세요.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시 또 7만 원 오면 다시 또 문의하시라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7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5만 원이 무너지면 5%나 10%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화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BHI요. 아, BHI요? 네, 예. 네, 1,500원에 10%를 들고 있어요, 제가요. 아이고, 예. 어떻게,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예. 어떻게 이거를. 1,500원에 10% 보유하고 네. 계시면 뭐 거의 제일 네. 꼭대기에서 잡으셨어요. 네, 사고내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다음부터 시청자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잡지 네. 마세요. 네. 쫓아다니면서 잡으면 고생하세요, 이렇게. 네. 자, 요건 뭐 원전 관련되는 그런 부분, 그런 종목인 건 아시죠? 네. 예, 원전 관련주인데 뭐 열회수 장치 같은 거, 그다음에 네. 뭐 발전 기자재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네.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섹터들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현대건설에서 저 미국 기업한테 저 원전 SMR 요건 소형 모듈 원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거를 저 수주를 했는데 뭐 규모가 한 4조 정도 될 거다라고 뭐 그런 기사들 나오고 또 뭐 2029년부터 발전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BH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를 못했네요. 뭐 다른 종목들보다 뭐 5% 정도 올라왔지만 다른 종목들보다 상당히 약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근데 지금 뭐 요렇게 좀 약한 모습이 나온 거는 그만큼 끼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된다라면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일단 뭐 저 실적 부분들은 매출액이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요게 시가총액이란 거는 그 기업의 총 지금 거래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2,29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네. 자, 뭐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 81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리고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1분기에 16억 정도 벌었는데 자, 뭐 네. 2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네. 예,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싼 네.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모멘텀을 좀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워낙 바닥에 지금 밑에까지 좀 깔려 있는 모습이에요. 네.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봐드리면 네.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그 전에 저점 찍었던 자리하고 거의 근처에 있죠. 그리고 네. 여기서도 그 아래에 한참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가 나옵니다. 이런 네. 자리가 있다라는 건 이 밑으로는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네. 항상 옆으로 이렇게 기었던 자리, 그런 자리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기다려 보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워낙 고점에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뭐 그렇게 네. 쉽게 이렇게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원전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테마로 세게 이렇게 붙어준다라면 가능성도 네. 있지만 네.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원전주 움직이는 걸 보면 뭐 좀 갔다가 네. 이렇게 밀리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BHI 같은 경우도 크게 더 빠질 자리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올라오는 것도 9,000원대 이상 되면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네. 9,000원대 근처 정도에 오면 요거는 시청자님께서 너무 쫓아가서 매수하신 거니까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9,000원대 정도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네. 종목에서 좀 수익을 내서 복구를 하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이해돼요.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없어요. 9,000원 온배도 할래, 저요.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와, 엄청 밝으시네요. 예. 예, 그다음 덴티스라는 종목이 있죠. 네, 한번 봐드릴게요. 덴티스를 11,500원에 30%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떠나고 나간 자리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그러면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대장주였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바통을 누가 이어갈 것이냐. 이게 나와 있는 덴티스가 될 것이냐, 덴티움이 될 것이냐, 디오가 될 것이냐. 그죠?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덴티움이 오스템 임플란트 뒤를 따라갈 것이고요. 이게 덴티스는 랭킹 한 3, 4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덴티스는 이제 실적이 이제 막 좀 이게 튀어오르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11,500원 오늘 매수하신 거 갔는데 보니까 오늘 딱 오늘 가격이 매수 가격이네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워낙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선 종목입니다. 보세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 차트예요. 주가가 이 종목을 보니까 이날 있죠. 2020년 6월 달 17,000원이 고점. 그다음 2021년 6월 달 16,000원이 고점.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2023년 7월 달에 15,990원이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요까지는 가기가 어렵죠? 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고점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고점이 나왔죠? 이게 세 번째 고점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 앞으로 15,000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세 번의 고점이 나와 있는 자리예요. 따라서 이 종목은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13,000원 정도 매도하세요. 오늘 주가가 오늘 거의가 12,950원까지 오늘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이거는요 단기적으로는 13,000원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좀 길게 가져간다면 15,000원까지는 가져가시는데 15,000원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제 판단은 13,000원 정도 매도하고 싸게 잡으세요. 13,000원 매도. 다시 저점 매수.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 11,500원 저는 재매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3,000원에 전략 매도하고 다시
11,000원대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 만약에 중기적으로 본다면 15,000원이 고점이니까 거기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JLK 올려주셨네요. 3150원에 16%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JLK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좀 잘 아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의료 AI 지금 3총사가 있죠. JLK, 뷰노, 루닛. 자, 이 세 종목이 좀 의료 AI 쪽에서 가장 좀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임원도 이 JLK의 임원도 좀 알고요. 주식 담당하시는 분도 좀 압니다. 근데 이 JLK가 의료 3사, 저 AI 3총사 중에 제일 먼저 상장을 했었어요. 거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아마 상장을 했죠. 2019년도 말에, 그렇죠. 2019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자,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좀 특이했었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상장이 되면서 약간 좀 희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이 JLK가 한 34억 정도 수준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뷰노가 작년 기준으로 한 83억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이 루닛이 제일 나중에 상장을 했는데, 루닛이 제일 저 매출액 규모는 제일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커져 나가고 그럴 섹터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JL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밑에 있을 때 작년에 이게 3,000원대까지 빠졌던 그런 적도 있었죠. 자, 거기에 비해 보면 작년보다는 거의 작년 말보다 10배 정도가 바닥에서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면 계속 가는 주식은 없어요. 계속 가는 주식은 없고 일단 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기 마련인데요. 일단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매출액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가 오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요거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전 저점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가격대 여기가 전 저점을 찍은 자리인데 그 가격이 저가가 27,500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JLK 주가가 27,500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저점은 26,850원을 찍었습니다. 장중에. 이 가격, 오늘 저점 찍은 가격, 이 가격을 깨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이 가격을 깨면 안 되고, 이 가격은 26,500원, 오늘 저점은 꼭 지켜줘야 되는 생명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가격을 깨게 되면 이 62평선까지 봐야 돼요. 62평선이 위치한 자리는 23,000원 아래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위쪽으로 좀 올라간다라면 요게 이 22평선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어요. 자, 31,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가 26,000, 자, 오늘 저가가 26,850원이고요. 이 가격을 깨면 즉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20선 근처에서 정리하고 일단 또 밑에서 다시 잡는다든가 아니면 좀 떨어져 나와서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해 보시고 내일 말씀드렸던 그 손절가하고 목표가 내일부터 이 부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인텔리안 테크요. 예, 인텔리안 테크. 87,000원에 24%요. 예, 8월 24일 날에 매수했거든요. 언제요?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4월 24일 날에요. 아, 네네. 그 예. 매수 가격이 87,000원이네, 그죠? 예. 네, 비중 이제 24%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예. 네,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고요. 네. 그리고 요즘 좀 추세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오늘요,
오늘 또 뭐 그 뉴스 봤는데 추가 상장한다 하더라고요. 혹시 네네. 이게 주가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네.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추가 상장 이런 것은 규모가 적게 되면 그건 별 시장이 없는 거고 이제 네.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성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쪽이에요.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 해상용 위성 통신 안테나 쪽은 우리가 위성 방송 수신 안테나도 있고 그다음 지상용 송수신 안테나도 있는데 이거는 군사용으로 많이 쓰는 저궤도 중궤도 위성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든 이 기업이요. 근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방위 산업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기술은요 이게 인텔리안 테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건 아마 실적은 상당히 아마 좋아질 거예요. 올해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영업이 200억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해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금 사상 최고가 나왔는데 지난해 얼마가 나왔냐면 153억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올해 이 종목은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매출액도 상당히 올해 한 3,500억이나 4,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에다가 그 정도 매출액에다가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나오면 이 기업은 사실은 성장주니까요. 지금 시가총액이 8,000억 가도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지금 24%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가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이날 사상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이날이 올해 3월 달에 96,324원이 사상 최고가인데 96,324원이 오늘 지금 보면은 종가가 81,900원이잖아요.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20일 입행선과 120일 입행선의 골든 크로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가 단기 입행선이 20일 입행선과 120일 입행선의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이 요 시점이에요. 이게서부터는 추세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쉽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9만 원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오면요. 네. 전 고점 부근에 오게 되면 한번 물량 한번 싹 정리를 하세요. 네. 한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세요. 왜냐하면 9만 원 정도 전략 매도하고 이 종목 하면 8만 2천 원이나 8만 3천 원 정도 재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냥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요. 9만 원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는 전략. 그 전략이 제일 좋은 전략이고요. 그 다음 만약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그냥 주식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사상 신고가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게 얼마냐면 아까 9만 6천 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냥 9만 6천 원까지 쭉 가져가시든지 안 그러면 9만 원 정도면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전략을 짜세요. 혹시 저 손절가는 설정해? 네, 손절가 제가 봤을 때 손절가 지금 자리 손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타캐스틱도 스타캐스틱 퍼센트 K 값이 퍼센트 T 값을 교차했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스타캐스틱이라고 그래서 퍼센트 K 값과 퍼센트 T 값이 있는데 퍼센트 K 값이 T 값을 돌파했으니까 골든 크로스가 두 개 나와 있는 자리 이건 아마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손절가가 무너진다고 하면요. 얼마에서 손절하시면 된다면은 20일 입행선이 얼마냐면은 79,240원은 좀 더 낮은 가격이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려면 제가 봤을 때 77,600원. 그걸 손절 라인으로 잡았어요. 77,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BH, 아까는 BHI를 말씀드렸는데요. BH를 올려주셨는데 25,8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5% 비중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 BH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부분들이 별로 안 나왔죠. 상당히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그 애플 쪽에서
이 부품사들 쪽한테 그런 내용은 있어요. 부품 생산을 조금 늘려라. 뭐 아이폰 15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상반기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자, 올해 이 상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되게 안 나왔죠. 1분기에 89억 나왔고 2분기에 영업이익이 97억이 나왔으니까 뭐 이제 1, 2분기 합쳐서 180억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영업이익 기준 1,3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실적 부분들이 좀 이렇게 되게 저조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이 만약에 이 2분기가 저점이다라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폰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은 되게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질 것 같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폰이 나오면 그 분기에 매출이 가장 좋으니까 3분기 실적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 4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비해 갖고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뭐 거의 좀 바닥권 근처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주가가 이쪽에 뭐 되게 오래 이렇게 행보했던 그런 자리가 있죠. 자, 그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바닥권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적 개선이 안 된다라면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까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차츰 시간은 약간 걸리겠지만요. 주가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 이쪽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6월달, 7월달 이때 쌍봉을 기록했고요. 그 전에도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찍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9,000원 근처 정도 요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일단 뭐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좀 3분기, 4분기 정도에 이 가격대 근처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9,000원 정도에서 뭐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가격 전략, 가격대 참고하셔서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전화 한 통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TV 틀어놓고 전화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안 켰어요. 안 켰습니까? 예, 지금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신가요? 참 좋은 여행요. 참 좋은 여행. 예, 좋습니다. 참 좋은 여행 그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 12,200원에 10%입니다. 12,200원에 10%.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올는지 몰라가지고요. 목표만 얼마인지. 네. 이제 앞으로 매매하실 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네. 이게 참 좋은, 이게 여행이라는 기업이 2020년도 적자고, 2021년도도 적자고, 지난해도 적자고, 3년 연속 적자를 보다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자로 돌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또는 하나투어, 그 다음은 또 모더투어 같은 종목군들,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돌아선 것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 관계입니다. 중국의 관광객, 우리가 유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관광객이 여러분들 일본을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지금 오염수 지금 방류하면서 중국과 일본 관계가 좀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갈 걸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중국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서 화장품도 많이 오르고 있죠. 자, 이래서 이렇게 하세요. 참 좋은 여행,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여행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패키지 이런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은 항공권도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한 가격대가 12,200원, 그까지는 반등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종목 내일 정도의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요, 또 추가 매수하세요. 얼마 정도 추가 매수? 할까요? 추가 네. 매수? 얼마에 사시면 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오늘 종가가 9,450원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주가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럼 6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은 9,160원에 한 9,200원 잡으시고요. 9,200원 정도 내려오면 네.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5%면 더 추가하세요. 예, 5%도요? 한 예. 10%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5% 맞아요. 9,200원 5%만? 내려오면 잘 들으세요. 예, 예. 9,200원 내려오면 5% 정도 추가 매수하면 15%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냐면요. 네. 앞에 있는 고점이 얼마냐면은 1,470원이에요. 1,470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1,470원 가면은 이 정도에서 팔면은 거의 손실 아닐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론 손실은 좀 다소 손실은 나올 수 있는데 5% 추가 9,2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가 저기 1,470원을 5% 추가한 것만큼 팔아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아니, 전량 다 매도하세요. 전량매도요? 예. 그리고 예. 앞으로 매매를 하시려면은 참 좋은 여행보다는 제가 뭐 모더투어나 하나투어 같은 그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렇게 종목 고치하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9,2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400원이나 1,500원 정도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나노팀 봐드리겠습니다. 자, 저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셨네요. 35,500원에 20% 매수를 하셨고요. 자, 오늘 23,000원에 저 5%는 손절 치신 것 같아요. 자, 재매수가 얼마 오면 가능할까? 뭐 요게 궁금하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지금 이 나노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조금 급등한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저 현대 기아차 요런 쪽에서 저 방열 소재 뭐 요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저 5천억 규모 저 수주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요. 자, 이 회사 매출을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이 385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출액 비해 갖고 거의 뭐 10배도 훨씬 넘는 그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당장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요게 공급 계약이 2025년부터 공급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공장을 내년까지 이렇게 증설을 한다라고 뭐 그렇게 회사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 방열 소재 쪽이나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좋아질 거는 자명한 일이죠. 자, 뭐 아주 특별한 문제만 없다라면 이 부분은 이행이 될 거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시간 텀이 2025년이면 뭐 지금 1년도 훨씬 넘게 남은 그런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주가가 좀 이렇게 좀 갈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나노팀은 저 상장된 지가 지금 올해 3월 30일 날 3월 달에 3월 3일이네요. 그때 상장이 됐으니까 일단 뭐 상장된 지가 지금 1년이 채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된 지가 1년이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믿을 만한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정해진 게 없죠. 그리고 때때로 지금 뭐 3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은 뭐 소화가 됐겠네요. 그 다음엔 당분간은 일단 뭐 보호예수 물량은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바로 좀 이렇게 다가오는 매출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은 뭐냐 하면요. 매출액이 그 부분이 없더라도 굉장히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385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1, 2분기 합쳐갖고 한 256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1년에 30억 벌었는데 올해 저 6개월 동안 34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심은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도하신 거 그거 재매수하는 뭐 그런 자리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8,800원 정도 8월 8일 날 찍은 저가 있죠. 이 저가는 정말로 이거 역시 생명선입니다. 자,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제일 저점이었어요. 18,830원이.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바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수할 자리를 찾는다라면 19,000원대 초반 정도에 일단 매수할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거기서 매수하셨더라도 18,830원이라는 가격을 깨고 붕괴시키고 내려가면 그때는 손절 감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을 잡아가는 거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매도했던 거 매수하는 그런 자리를 얘기한다는 게 약간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외바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닥이라고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추가 매수를 얼마에 할지 그게 궁금하다길래 제가 19,000원대 초반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격에 매수하셨다가도 말씀드렸듯이 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즉시 좀 손절을 하시고 그 밑에 다시 다른 저점을 찾는 게 맞고요. 자, 저 말씀드린 가격 그 가격 참고하셔갖고 꼭 지켜줘야 되는 생명선 18,800원 정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19,000원대 초반에 매도하신 거 조금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1등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를 87,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그 추가 매수가 이제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1,400조입니다. 1,400조.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 보통주가 398조고요. 우선주가 한 45조 가까이 되니까 두 개 합치면은 한 430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서 한 430조. 엔비디아가 1,400조입니다. 한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요. 여러분들 지금이 1,400조잖아요. 한때 시가총액이 300조예요. 300조. 그렇던 기업이 주가가 지금 날아간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 상태예요. 그러나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사이클은요. 이 사이클이 보통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반도체 주기가 5년 주기예요. 5년 주기.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이제 주가는요. 주가는 지금 자리가 저점 부근에 와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66,800원이면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세 주가가 반등을 줄 것이냐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좀 천천히 추가 매수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분께서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천천히 추가 매수하는 전략. 왜 천천히 매수하느냐? 양대 지금 거래 대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앞전 고점을 폭발적으로 치고 가려면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야 되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나 좀 시간 갖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자리에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사람이 속상하니까 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64,0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64,000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금 자리는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렸다가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 하시라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정밀화학 봐드리겠습니다.
88,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6% 매수하셨네요. 자, 요게 지금 제가 켜놓은 화면이 롯데정밀화학 주봉 화면을 좀 이렇게 여기 띄워놨는데요. 자, 요게 가장 좋았을 때 움직임은 그 수소 관련되는 얘기들, 뭐 수소 관련해 갖고 이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액체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려면 뭐 거의 마이너스 270도 가까운 그런 게 필요한데, 암모니아 형태로 저장을 하면 뭐 마이너스 한 40몇 도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이 롯데정밀화학이 2021년도에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수소 관련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또 작년의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였냐면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제한할 때였어요. 근데 이 롯데정밀화학이 움직인 이유는 ECH 가격, 그러니까 요게 뭐냐 하면 바이오 에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이오 연료를 만들 때 나오는 그 부산물, 뭐 글리세린이나 그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요런 게 있을 때예요. 자, 근데 뭐 지금 수소 관련되는 얘기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수소 관련되는 얘기도 뭐 좀 나올 듯 하면서 부각이 될 듯 하면서 시장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다려 볼 만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파묘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파묘 수출을 제한을 했죠.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근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쌀 수출을 제한하고 있죠. 뭐 10월 달부터는 찐쌀도 뭐 수출 제한을 한다라는데 이게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쪽이 지금 올해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게 되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인도 같은 경우도 가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그쪽이 지금 뭐 심심하면 수출 제한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가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그 모멘텀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뭐 작년보다 올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서 뭐 좀 올라왔다가 작년에 좀 올라왔죠. 그리고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보유를 하고 기다려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은 올해 3분기까지는 전년 동기보다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4분기가 되면 전년 동기보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소폭이지만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모멘텀하고 그리고 뭐 실적 부분들 좀 감안을 해본다라면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도 뭐 좀 올라온다면 7만 원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내년 정도 수준까지 기다려 보신다라면 8만 원대 근처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잠깐 이제 실은 또 여러분들은 또 2부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한번 종목 진단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튜브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토마토 정권동 치시면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유한 종목 올려주시면 우리가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